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월요일에 우리 집 주치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모두가 조심하고 있는데요. 막상 본인이나 주변에서 증상이 나타나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도 생기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 취재한 내용 우선 들어보시죠. 아는 사람이 이런 걸 물어보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낮에는 괜찮았는데 밤에 열이 37.5도로 올라갔다가 새벽엔 38도였고 또 설사를 했대요. 그래서 일단 해열제를 먹고 방에만 있었는데 그때부터 낮 시간에 만난 사람이나 들렸던 곳의 상태를 알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검사를 받고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그때 알리면 되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순간부터 가족들하고도 마주치지 않게 방에서 격리를 해야 하는 건지 순서를 모르겠다고 하는데 일단 코로나가 열이나 설사가 증상이긴 하잖아요. 근데 해열제를 먹고 열이 내리면 코로나19가 아닌 걸로 안심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두드러기가 갑자기 생겼는데 그것도 코로나19 증상이라는 말을 들었나 봐요. 두드러기도 증상인 거예요? 네, 교수님, 낮에는 괜찮았는데 밤에 열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새벽에는 38도까지 올랐고 설사도 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코로나19를 의심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일단 우선은 그 발열 증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의심을 하시는 건 맞고요. 네. 사실 이제 코로나19 자체가 이제 호흡기 증상 없이 뭐 설타라든지 뭐 복통 같은 이런 장염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때 감별하실 때 좀 주의하실 부분이 일단 호흡기 감염이라든지 위장관 감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한 2, 3일 정도 가량 증상 조절 약을 드시면 호전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열이 38도까지는 잘 오르는 경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은 이분 같은 경우는 소화기 증상이 좀 있으시고 열이 한 38도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도 같이 의심을 하고 경과를 조금 주의 깊게 지켜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해열제를 먹고요. 방에서 혼자 나름의 격리를 하면서 열이 내리는지를 지켜봤다고 하는데 이건 잘 하신 거죠? 네, 엄청 잘하신 거고요. 이제 대처를 이제 굉장히 잘하신 부분이고, 일단은 이제 증상이 나타나고 해서 이제 무턱대고 겁을 먹고서니 뭐 진료소를 찾아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시면 우선은 이제 집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격리하면서 이제 머물면서요. 그러니까 증상이 좋아지는 좀 살피셔야 되고요. 보통은 코로나19가 아니라고 하면은 한 3, 4일 정도 지나면은 증상이 호전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나서 이제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신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요,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늦은 밤, 이 새벽이라도 낮에 만났던 사람들이나 직장에도 알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온 후에 알려야 하는 건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런 고민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만약에 막 갑자기 증상이 생겼는데 뭐 오늘 만났던 사람들이나 뭐 이틀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나까지 뭐 포함이 되는 건지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확진 판정 받으시기 전까지 그냥 증상만 있으시다고 하시면 일단은 이제 방에서 가족들하고도 접촉을 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확진 판정을 받으시더라도 그러니까 증상이 발생한 지 이틀 전부터 접촉한 사람들을 이제 접촉자로 포함을 하거든요. 증상이 발현된 지 이틀 전부터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접촉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마스크를 착용하고 만났는지라든지 아니면 접촉한 장소, 접촉한 시간 같은 게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 좀 1m 를 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셨다거나 아니면 마스크를 쓰고서 이제 사람들을 대면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또 이게 안전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착용이 이런 데서 좀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접촉을 하셨더라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고 2m 정도 뛴 거리에서 이제 접촉을 하셨다고 그러면은 접촉자에서 좀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열제를 먹고 열이 내리고 설사도 멈췄다면 그래도 상담을 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사실 열이 내리고 뭐 설사도 멈췄다면 이제 검사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런 선별이나 안심진료소에 가게 되면 이제 거기 이제 조금 의심 증상인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줄까지 서게 되면 그때 또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좀 좋아지셨다라고 하면은 안심하시고 좀 지켜보시는 게 좋아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열이 또 난다든지 아니면 증상이 더 악화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그럼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안 내리나요? 사실은 이게 열이 잘 안 내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코로나19가 어려운 게 저희도 이제 선별진료소나 안심진료소에서 환자분들을 보게 되는데 보통은 이게 명확하게 이제 코로나19다라고 하는 이제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발열 여부가 제일 중요하고요. 발열 여부. 예, 그리고 이제 열이 안 남에도 불구하고 그 단순하게 두통이라든지 아니면 목이 아프시다든지 복통이라든지 이런 경우에서도 코로나19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두렵고 좀 무서워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진료를 하다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어지럽고 막 두통만 있어도 코로나 검사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열이 없으시다고 하면 한 2, 3일 정도는 좀 경과를 관찰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열이 있으시더라도 해열제 같은 거 좀 복용하시고 집에서 조금 경과를 관찰하시는 게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 질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 검사를 받았고요. 결과는 다행히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배탈 증상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코로나19 증상을 의심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말씀은 다른 질환과 유사한 증상들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열제를 먹고 집에서 쉬면서 상황을 보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네,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대유행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제 다른 질환들도 이제 같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코로나19 자체가 이제 명확하게 특징되고 이제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코로나19보다는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우선적으로는 한 3, 4일 정도 좀 증상을 완화시키는 좀 약을 복용하시면서 경과 관찰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드러기도 코로나19 증상일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하는데요. 요즘 또 햇빛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어서 걱정이 되거든요. 두드러기와 코로나19 연관이 있습니까? 사실은 크게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사실 계절성 두드러기라고 하죠. 이제 매년 같은 시기에 좀 두드러기가 나신다든지 아니면 콧물 재채기 같은 알러지 증상이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와의 관련성은 좀 낮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봄이나 이제 여름철에 좀 햇볕이 강하게 노출되면 이제 붉은 두드러가 생긴 햇빛 알러지 같은 경우도 매년 이게 생기셨던 분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코로나19와는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날씨가 더워졌는데 이제 마스크를 계속 착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접촉성 피부염이라든지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기와 같은 증상이 있을 때도 동네 병원부터 가거나 하지 말고 일단 집에서 쉬면서 경과를 보고 1339 상담을 하는 게 맞는 거네요. 네, 이제 우선 감기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은 집에서 일단 3, 4일 정도 좀 경과 관찰을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증상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걸 조금 완화시켜줄 수 있는 약을 좀 복용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1339와 상담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경과 관찰하시고 증상이 좀 악화되는지 보세요라고 이제 말을 해주니까 네. 그거에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방역 수칙을 지키는 일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주세요. 우리 스스로가 방역 주체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진짜 철저하게 좀 생활 속 방역에 신경을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 사용, 그다음에 손을 좀 꼼꼼하게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 같은 의료진 같은 경우는 확진자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더라도 저희가 이제 마스크를 끼고 보호 장구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접촉자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도 이제 여러분들도 마스크를 잘 착용을 하시고 개인 위생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은 얼른 극복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기억을 하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들어보시죠. 요즘은 어딜 가나 그 혈압 측정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혈압을 재는데 제 혈압이 너무 높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134에서 81이 나왔고요. 또 아래로는 맥박도 표시되잖아요. 근데 맥박도 한 100이 되더라고요. 저는 나름 싱겁게 먹는다고 국물도 먹지 않는데 혈압이 왜 오르는지, 맥박도 100이면 빨리 뛰는 거라고 하는데 나이를 들면 조심해도 혈압이랑 맥박이 높아지고 빨라지는 건지 좀 억울하더라고요. 진짜 조심하며 살았거든요. 네, 나이 들수록 혈압에 관심이 많아지는데요. 혈압이 134에 81 어떻습니까? 고혈압 전 단계쯤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고혈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정상혈압도 아닌 고혈압 전 단계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고혈압 전 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는 앞에 나오는 숫자가 130에서 139 사이거나요. 아니면 이완기 혈압이 80에서 89 사이인 경우를 말합니다. 네. 정상혈압과 고혈압의 기준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은 정상혈압 같은 경우는 수축기 혈압이 120, 그다음에 이제 이완기 혈압이 80 이하인 경우가 정상이 되고요. 120, 80. 네, 120, 80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고혈압 같은 경우는 140 이상이거나 90 이상인 경우, 140, 140에 90.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나름 싱겁게 먹으면서 조심하는데 혈압이 높아졌다고 하셨어요. 식습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이제 이게 식습관만으로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매년 혈압을 잘 체크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이제 혈관 자체가 이제 노화가 되고 그다음에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이제 동맥경화가 생기게 됩니다. 네. 이 동맥경화가 생기게 되면은 혈관 자체가 탄력성이 좀 떨어지고 저항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쉽게 혈압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로 인해서 나이가 드실수록 혈압은 조금씩 이제 증가하게 되고 고혈압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점차적으로 늘게 됩니다. 네. 맥박, 네. 맥박도 빨라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맥박이 분당 100이면 빠른가요? 네, 좀 빠른 편은 아니고요. 예. 맥박은 보통 이제 60에서 100회 정도로 이제 정상 맥박수, 60에서 100회 정도요? 맥박수라고 하고요. 네. 사실은 맥박수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 좀 맥박이 느리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뭐 한 직후라든지 조금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인 경우에는 네. 맥박이 또 이제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맥박과 혈압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까? 사실 맥박이 올라간다고 해서 혈압이 오르지는 않고요. 네. 이게 또 이제 혈압이 높지만 또 맥박은 정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맥박은 심장 박동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심장 박동하고. 네, 그래서 이제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거나 느리게 뛰는다거나 이게 불규칙하게 뛰는 걸 이제 부정맥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맥박수는 이제 부정맥하고 또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럼 부정맥의 위험이 좀 높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좀 맥이 좀 빨리 뛰는 빈맥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느리게 뛰는 뭐 서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보통은 이런 맥박수가 빠른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느끼실 때 좀 두근두근하는 이제 신경질을 느낄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부정맥들 같은 경우는 증상도 없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뭐 심장 돌연사라든지 실신 같은 걸 일으킬 수 있는 부정맥이 있기 때문에 네. 검사를 좀 받아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부정맥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있다면 또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일단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라든지 뭐 갑상선 기능 항진증, 뭐 빈혈과 같은 전신 질환이 있으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네. 이와 더불어서 뭐 과로하신다든지 술을 많이 드셨다든지 아니면 뭐 과식을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나 스트레스가 이제 또 원인이 되기 때문에 네. 기저질환 관리를 좀 잘 하시고 이런 과로나 과음, 과식 같은 경우를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혈압과 맥박을 비롯해서 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강 수치들 늘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건강이 뭐 자신 있으시더라도요, 이게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혈압이나 맥박 같은 이런 기본적인 수치들을 확인하시는 게 또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항상 이런 건강 수치들은 기록을 하시는 습관이 또 중요합니다. 기록을 하는 습관을 네. 가져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뭐 예년에 비해서 좀 큰 변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게 조금 변화가 좀 잦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에 우리 집 주치 건강과 관련한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